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1년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앞으로 가구금융복지조사를 반영해서 3년간 많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과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서 1인 2인 가구의 보장의 인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주거급여의 세부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기준과 수령액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아래 표와 같이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 인정액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에 맞추어 계산하면 되고요.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적용 전 지역별 기본 재산을 빼주고 재산의 성격에 따라 환산율 계산 후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2018년 43%였던 주거급여 기준을 매년 1%씩 상향시켜서 2020년 45%가 되었는데 올해는 상향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 두 번째는 지역별 주거급여 수령액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각 지역마다 발생되는 주거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해서 총 4개의 급지를 정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아래와 같은 기준이고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3.2%에서 많게는 16.7%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은 서울과 같은 경우 다른 급지와 비교해서 많은 금액이 인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 지역은 급지가 내려갈 때마다 인상률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임차 가구, 즉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요. 이 금액보다 적은 임차료가 나올 경우는 이 금액 이하의 급여가 나오고 이상의 임차료가 나올 경우에는 위 금액 한도로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저는 그 위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의 급지 기준을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주거급여 제도의 급지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각 급지 안에서도 부동산 가격이나 부동산 인상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 성남과 안성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급지로 동일한 주거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안성과 비교해서 성남의 경우는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주거비 지원이 부족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겠죠. 성남 같은 경우 특별히 재개발 이슈로 주거지가 급속하게 부족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국 주거 지원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타 지역 이주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심화되는데요. 제가 만나서 상담한 분들 중에 주거지가 조금 싼 도농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하셨는데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시스템이 없어서 이주 후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주거 문제 하나만으로도 점차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는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급지 지원 제도보다 세밀화되고 현실화된 급지 지원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주거지역의 평균 부동산 가격과 지역별로 전년 대비 부동산 인상률을 반영해서 지원 인상률을 적용하는 현실화, 고도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이주하고 싶은 곳으로 합리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뀌는 2021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의 기본 보장 단위는 가구입니다. 이걸 보장가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장가구의 자녀들의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따로 살아도 부모와 함께 보장가구원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서 같이 살지 않는다 해도 수급비는 자녀 몫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의 경우 타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면 별도의 주거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장은 안 되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친구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등록을 해서 타 지역으로 학교에 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주거에 대한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정적인 지출이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급여가 분리돼서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타 지역에서 살게 된다면은 주거급여를 이중으로 보장해주겠다는, 현실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유튜버 따봉님이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봤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전달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에 주거급여 대상 가정 중에서 자녀가 타 지역으로 대학에 가는 경우, 취업 준비로 부모님과 떨어져야 이제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신청을 내년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2021년도에 바뀌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파심에 여러분들께 권유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주거급여는 2018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이 부분을 모르고 예전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변화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주거급여 제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1년 나는 과연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 계산하는 법,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